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전면 협력. 2. 삼성은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을 제거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날까 전전긍긍해서 하던 푸틴이 현지에서 나타난 엄청난 한국 선호에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 푸틴은 이례적으로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경고였죠. 실제로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런 윽박지른 것은 한국 무기의 유럽 수출 증가와는 별도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에라도 관계가 나빠져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사태 악화를 막고자 선수를 친 것이란 설명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의 인기는 오리온과 팔도의 최근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의 특이한 움직임에도 현지 언론들이 큰 주목을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오리온의 3분기 매출은 전 세계 외신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모두가 몰락할 줄 알았던 러시아 사업에서 오히려 매출이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부터 러시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 데가 전쟁으로 인해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초코파이 매출이 급증했던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러시아 현지 3분기 매출은 624억 원으로 뛰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까지 이미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매출을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코파이가 군수물자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않는 것으로 확인됐죠. 러시아인들이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 컵라면을 워낙 좋아해 일부 예비군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됐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리온은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초코파이를 우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차와 케이크를 즐겨 먹는 러시아인들의 식습관을 겨냥한 것이었죠. 초콜릿을 좋아하는 기호와도 맞아떨어져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오리온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초코파이를 선보인 것도 비결입니다. 러시아에서 생산 중인 초코파이 종류만 13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코파이 가격을 크게 인상했음에도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 2개 공장의 생산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고 이번에 세 번째 공장 완공으로 향후 연간 10억 개 이상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트베리 주지사는 오리온에 대한 협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공장 준공을 축하하며 절대 떠나지 말라는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리온 공장을 위해 고속도로 진입로를 만드는 등 특급 혜택을 부여했던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만 해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식품업계들의 걱정은 상당했습니다. 3월 초에 한국 등 48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가 즉각 이들을 비호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팔도와 오리온은 중국의 시장을 뺏길까 크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짝퉁 초코파이를 갖춰놓고 러시아 시장 공략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도와 오리온의 매출은 전쟁에도 꿋꿋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두며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해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루블화 환율 강세도 매출 신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30%까지 폭락했던 러시아 루블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더 높아져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많은 외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지만 도시락 컵라면으로 유명한 팔도는 오히려 점유율 확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글로벌 식품 기업을 인수했던 것입니다. 스페인 기가바이트 푸드인데 팔도가 해외 법인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가바이트 푸드는 소스류와 라면, 허브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세계 50개국에서 약 1조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지역 매출은 360억 원 정도였고 이를 팔도에 넘긴 상황입니다. 인수대금은 1천만 달러 140억 원로 매출액 대비 적절한 딜이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팔도는 기가바이트 푸드 인수를 통해 소스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컵라면 제품을 전면에 내세워 기가바이트 푸드의 유통망을 토대로 인근 8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팔도는 지난해부터 282억 원을 들여 러시아라면 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이런 유통 경로를 통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팔도의 해외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지난해 도시락 컵라면 등으로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991년 러시아에 진출한 이래 도시락 브랜드를 60억 개 이상 판매했고 작년에도 4억 개 이상 팔았던 상황입니다. 이에 현지 용기면 시장 점유율은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사각 용기에 현지인 입맛에 맞춰 마요네즈를 사용한 것이 주요했죠. 러시아가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도 철수하지 않고 판매를 계속해 현지인들로부터 의리 브랜드라는 이미지까지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이 철수한 자리는 러시아 현지 브랜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사업을 한다 해도 기존 점유율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팔도나 오리온이 현지 시장 공략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삼성전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현지 언론은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출신의 영업직과 사업개발 관리자급 대부분을 삼성이 영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하며 모든 직원을 해고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그대로 흡수했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로의 제품 배송이 중단됐지만 향후 복귀를 염두에 두고 영업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낸 채용 공고는 약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4 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러시아 행선적이 멈춰선 상태라 점유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TV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했지만 26%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점유율 40%로 1위를 했지만 10% 미만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중국산이 메꾸고 있는데 샤오미 리얼미 판매량이 2배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해 많은 이들이 병행 수입을 통해 삼성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삼성폰을 어렵게 구한 러시아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재개한다면 중국을 금방 압도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LG가 러시아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006년 모스크바 인근 후자에 가전 공장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는 해당 공장이 멈춰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LG전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현직 공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동시다발적인 경제 제재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 대부분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됐고 러시아산 제품 대다수는 EU 수출도 금지돼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 회사들은 러시아 신용등급을 대폭 낮추으며 러시아 기업들은 세계 증시에서도 퇴출당하고 있죠. 이에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지만 돌아오려는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포드는 지난달 러시아 합작회사 지분 49%를 매각한 바 있는데 상황이 바뀔 경우 5년 내 지분을 되살 수 있다는 옵션 조항을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 철수 계획을 밝힌 르노그룹 또한 현지 공장 지분을 6년 안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조건을 달며 러시아 정부와 모스크바시에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 또한 현재 러시아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드 등과는 달리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대차 러시아 생산법인의 총자산 가치는 2조 6천억 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에서 철수하게 되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2021년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11%였고 기아는 13% 정도였습니다. 합산 점유율이 현지 브랜드라다 22%를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올 초만 해도 러시아에서 한 달 1만 7천 대가량을 판매했는데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7월 14대를 끝으로 판매가 끊긴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2020년 말 GM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인수한 이후 올해부터 가동을 준비해왔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 1,500여 명에게 임금의 3분의 2 정도를 지급하면서 향후 공장 재개 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 당분간 러시아 상황을 지켜보면서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데 체코, 카자흐스탄 등의 공장을 활용해 생산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선 회장이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체코 또한 420억 원 규모의 관용 전기차를 현대차에 발주하면서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러시아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하일 총리를 카자흐스탄으로 보내 현대차 공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75%가 붕괴해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를 파고들고 있는 것은 중국 자동차들로 2분기 러시아의 신차 수입 81%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1분기 28%에서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다시 기회를 잡을 것으로 현대차 그룹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는 무려 94.8%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푸틴을 욕하면서도 러시아 주민에 대해서는 반감이 크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료돼 러시아인들이 한국산 제품을 마음껏 이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백악관의 중간선거 낙관론의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상원 하원 전부 패배 가능성을 상정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섰던 지역들이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로 돌아서고 접전 지역 역시 공화당에 기우는 등 민주당의 불리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미터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치적으로 내세우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회심의 반격을 위한 결단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준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에 따라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비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에 완전히 가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치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드는데요. 이는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긴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홀 언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는데요.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하자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서너 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수율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3나노미터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미터보다 집적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큰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에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원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매우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는데 반도체 빅테크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빅5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에 운영 비용 중 30억 달러를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4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죠. 인텔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빅5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매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5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46.3% LT 깎인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